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충돌한 게 아니라고요? 입장 차이라고요? 그런 말은 기자회견용으로나 하세요. 당 안에서는 이미 계파 갈등이 폭발 직전 아닙니까?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회피입니다. 5대 개혁안에 대해 논의는 하겠다? 논의는 언제나 가능하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. 혁신이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말은 결국 시간 끌기용 말장난입니다. 김용태 위원장은 당장 움직이라고 했습니다. 당론 폐기하라고 했어요. 그걸 시기 문제일 뿐이라며 밀어두는 게 바로 기득권 정치입니다. 당선 무효화 발언은 정치적 선언이니까 분란을 일으킨다? 웃기지 마세요. 당선 무효화 발언보다 분란을 일으킨 건 바로 윤석열 탄핵 반대라는 당론 자체였습니다. 그거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 아닙니까? 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먼저 폐기해야죠. 그걸 공론화하자로 덮어버리는 거 진짜 개혁하자는 사람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.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적도 없고 당론도 없었다고요? 그럼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. 국가적 위기 때 아무 입장도 없이 흐름만 쫓았다는 거 아닙니까? 입장 없이 표류한 게 자랑입니까? 송원석 의원이 친윤이 아니라고요? 그럼 왜 윤핵관 출신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까? 선거 수치가 개파를 말했다고요? 그 수치를 해석 못하는 게 정치입니까? 지지한 쪽이 친윤인데 지지받은 사람은 친윤이 아니다. 이건 뭐 마술입니까? 개파색이 옅어졌다는 말.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개파 싸움은 더 치열하다는 뜻입니다. 겉으로 웃고 뒤로 칼 꽂는 게 개파 정치의 현실이죠.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한다고요? 협치를 위해서? 좋습니다. 근데 협치라는 건 다수가 양보하는 거라면서 예전 법사위원장처럼 야당에게 양보하라? 그게 협치입니까? 과거에 한번 해줬으니까 지금도 해달라? 이런 사고 방식이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겁니다.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때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? 정치라는 건 타이밍입니다.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협상 결과까지 뒤엎자고요? 그건 협치가 아니라 생떼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얘기에 아직 공식 입장 없다고요? 그건 모른다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겁니다. 왜 말을 아낍니까? 이미 당내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. 정당 대표는 귀가 솔깃한 민생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? 당신들 민생 정책이 귀가 솔깃합니까? 법인세 감세, 부자 감세, 그리고 전세 사기 방치. 이게 민생입니까? 말로 민생을 팔지만 결국 지켜주는 건 기득권 아닙니까? 이제 홍준표 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. 곽규규 특위원 말합니다. 국민의힘이 더 미운 것 같아요. 정당 해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뭡니까 이 말은? 뭡니까 아닙니까? 감정 싸움입니까? 정당 해산은 법적 판단입니다. 왜 해산하자는 주장인지 내용은 안 보고 감정만 분석하십니까? 비상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. 당도 놀랐다. 그런 당이라면 더더욱 해산해야죠. 모른 채 행동하는 당이 제일 위험합니다. 정당 해산은 불가능하다고요?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 의원이 미리 단정짓는 게 더 이상하죠. 정당 해산 이야기는 협치 깨는 거라고요? 그럼 비상계엄 문건이 협치입니까?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홍준표의 말 고생 많았다. 이걸 곽 의원은 쉬시라는 말 같아요 라고 해석합니다. 정치인의 말은 그렇게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. 홍준표는 지금 정치인의 품격을 지적한 겁니다. 청문회에서 의혹이 산처럼 쌓이고 해명은 하나도 없고 그저 청문회 때우기 수준의 대응. 이걸 방치하는 게 여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. 전 부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요? 곽 의원은 말합니다. 전 배우자가 송금했다면 계좌만 내면 된다. 그 말 맞습니다. 그럼 왜 계좌를 못 냅니까? 증인 채택은 자료 제출 거부가 부른 겁니다. 그걸 마치 정치적 괴롭힘처럼 말하는 게 지금 여당 정치인의 방식입니다. 김건희 씨 입원에 대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프다.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. 좋습니다. 그럼 특검 조사엔 나올 준비는 해야죠. 병원이 방패입니까?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의 G7 회의 성과가 없었다고요?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난 게 아쉽다고요? 이런 시각 자체가 정치 외교를 연예인 만남처럼 본다는 겁니다.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 한 사람 못 만났다고 전체 외교 성과가 없는 겁니까?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입니다.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? 이걸 그렇게 집착할 문제입니까?
지금 외교는 트럼프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? 그럴 거면 외교부 대신 팬클럽 만들죠. 한일 정상회담은 짧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고요? 그럼 왜 나갔습니까? 평가도 안 되는 회담을 위해 해외 순방을 갑니까? 이런 회피성 발언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.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얘기로 마무리하셨죠. 중국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어려워질 거라고요. 분석은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중요한 외교 이슈를 그저 경제에 타격이 있겠다 수준으로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. 정치인이 말할 때는 국익 중심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. 작심이의 결론입니다. 곽규택 의원, 오늘 인터뷰에서 말은 많았지만 핵심은 없었습니다. 핵심을 감추는 기술만 남은 정치는 국민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.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, 국민의힘이 진짜 바뀌길 원하신다면 그냥 양보하라는 말로 넘어갈 게 아니라 책임져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.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입니다. 말로만 협치 말고 이제는 결단을 보이십시오. 이상 작심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